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30여 년간 중소기업의 간부로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 한번 거스르지 않고 자랐고 착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대학 진로를 정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공대에 들어갔고 무난히 졸업한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집의 여자와 짧은 연애 후에 바로 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이 둘을 낳아서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뜻대로 살아왔던 제 인생이 정말 올바른 길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갈등은 저와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결혼과 재혼, 그리고 가족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복잡한 이야기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은 분들이 계신다면 많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걸어온 길과 그 길에서 겪은 아픔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에게 모범생처럼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민호야, 열심히 공부해서 공대 가야 한다. 취직이 잘 된다는 이유로 공대에 가길 원하시는 말씀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공과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혼도 부모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분은 단아하고 점잖은 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책임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다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이나 설렘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그러했으니까요. 제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항상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하며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요?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 생각을 다시 해봐요 라고 설득했지만 아내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직 혼자서는 양육이 어려운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다시 저를 받아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좌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의 격려에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집을 다니며 일에만 몰두하던 어느 날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온 젊은 여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출근을 일찍 하는데 그 여직원도 일찍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야근하는 날은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야근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은 젊은 아가씨가 고생한다 생각이 들어서 저녁을 사주기도 하고 간식을 배달시켜 함께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일부러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일찍 오고 야근도 하고 했던 거라는 말을 들으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부장님이랑 대화를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부장님과 사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피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 제 상황은 많이 복잡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어린 여직원의 고백은 거절했지만 밝고 명랑한 여직원의 성격과 회사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여직원만의 밝음이 마음에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직원을 지켜보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사이에 저를 마음에 두는 여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부모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재혼을 추진하셨습니다. 초혼과 함께 재혼까지 부모님이 나서서 하게 되니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저와는 다르게 어린 여직원은 아직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이들과 제 상황을 이해하며
부모님까지 모시겠다고까지 말하더군요.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큰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재혼 생활 초반은 고된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와 아내 사이에서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아이들에게 새엄마로 다가가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거기다 분가하지 않은 상태로 재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돌보며 지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5년 동안 아내는 정말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안 하는 대소변 치우는 일을 아내가 5년 동안이나 묵묵히 해주어서 고맙기도 했고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해준 그런 아내가 고맙고 미안했지만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아버지 병간호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세는 좋아지지 않아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별로 인해 제 인생과 제 가정에 또다시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셨는지 전보다 더 부쩍 아내에게 의지하며 지내셨습니다. 쇼핑을 가시든 친구분들을 만나든 아내를 찾으셔서 아내는 더욱 힘들어진 것이죠. 아내는 아버지 병간호와 상을 치르고 나서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시기 없이 더 심한 시집살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아내를 지켜보기만 하고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 채로 5년이 지날 무렵 아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계속 더부룩해요라고 말하던 아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단순한 소화불량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위기입니다. 빠르게 수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놀란 제 손을 잡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무엇 하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 커져서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고생한 아내가 이제는 병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아픈 상황이 되니 제가 진심으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을 넘어서서 아내에게 평생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의 병간호에 전념하며 함께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네가 왜 병간호를 해? 안 사돈도 있고 너는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라고 어머니가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은 얼마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제 아내인데 제가 돌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지. 돈을 벌어야 아이들도 키우고 나도 돌볼 수 있지 않니? 네가 네 마누라 병간호만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저는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아버지 병수발도 어머니가 아닌 저 사람이 다 했잖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 집안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제가 아프다고 해서 네가 일을 멈추면 이 가족이 다 무너져.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말다툼이 커지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선을 넘어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네가 네 처 병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둔다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의 태도는 너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며 아내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몫의 유산을 받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가족 모두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절반을 청구했을 때 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건 배신이야. 라며 어머니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더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외면했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친척들에게 저를 비난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호가 유산 욕심을 부려 집안을 망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저를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민호야, 아무리 아내가 아프다지만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에 다니며 고통을 견뎌야 했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걱정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엄마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이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괜찮아질 거죠? 그때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겨낼 거야. 휴직 이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아내를 간호하며 힘을 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든 아내 옆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어떤 고난도 견뎌내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산을 나눌 수 없다. 내가 끝까지 막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의 고통을 생각하면 결정을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아이들은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복잡한지 어리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직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내가 항암 치료로 지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제가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아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내를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고 꼭 지켜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언젠가 어머니와 화해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고 어머니와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어머님이 계신 집을 떠나 분가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서 받은 몫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한편에 남는 미안함과 상실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던 그 순간, 저는 아이들과 아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후회하지 말자. 지금은 아내의 건강과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작은 아파트를 산 걸 제외한 돈은 아내의 병원비와 아이들과의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여전히 몸이 많이 약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모여 영화를 보거나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밝아졌고 예전보다도 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게 진정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분가 후 어머니께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한 침묵이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대로 살아라라는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은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와 화해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날이 오겠지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제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의 뜻을 따랐더라면 혹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내가 완전히 회복되고 아이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제 가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